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즈라이브 43회는 치매 관련해서 정상 노인 뉴로피드백 훈련 결과하고 치매 노인 뉴로피드백 결과 해서 임상 논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관련해서 몇 가지 읽어보고 가겠는데요. 2021년 1월 18일 연세대 신촌 샘브라스 신경과 김교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일단 모두 음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왜 걸리나 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들어봤던 게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이죠.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단백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를 항체 치료를 통해 제거했음에도 치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의료계에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즉, 치매에 걸린 이유가 뭘까 했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다른 철분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해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베타 아밀로이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원인도 되겠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를 완전히 제거했음에도 치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매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기 진단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뇌파 검사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뇌 건강 검진 안 합니다. 그러면 조기 진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로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설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올해 몇 년도죠? 2022년도. 지금 무슨 계절입니까? 겨울. 지금 며칠입니까? 25일. 지금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모른다고 해야 또 등급 판정을 받아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치매 실종 신고가 1만 건이 넘습니다. 1만 건이. 이게 2022년도 자료가 아니고 한 2, 3년 전 자료입니다. 실종시가 1만 건이 넘는다는 것은 1만 2천 건, 한 달에 1,000건이 넘는 거죠. 그럼 하루에 3, 40명이 이 겨울에도 실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문지가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 뒤에 가도 또 이 설문지예요, 여러분.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5분 뇌파 검사로 치매 요원군 확인, 뇌파 신호 7.5Hz 이하일 경우에 치매 요원군 분류해서 뇌파로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요 치매 검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도 인지 장애의 조기 진단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고친다, 치매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 대중들은 안 믿습니다. 뭐부터 해야 합니까? 조기 진단 받아보자. 근데 요 설문지보다는 뇌파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보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료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이제 7.5Hz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받고 거의 다 대부분 한 8Hz, 7Hz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뇌 건강 관리 같이 해보자 해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초기인 분 뇌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치매로 오신 분들 뇌파를 찍어본 건데 한 자료입니다. 좌뇌, 우뇌, 머리에 막 불이 났고요. 출제해 보니까 3, 4, 5, 6, 7. 3부터 시작합니다.
예, 주파수를 보니까 3, 4, 5, 6, 7Hz. 7Hz가 30초에 우뇌가 18번, 좌뇌가 15번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 뭡니까? 치매 초기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훈련을 시켜야겠죠. 폐안시 알파파, 눈을 감았을 때 안정된 뇌파가 5가 정상인데 50, 50, 뭐 47 이렇게 많이 나오면 너무 휴식 뇌파가 강해서 뇌가 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측정을 해서 이분들 뇌훈련 시켜서 뇌를 깨우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한 90% 정도가 자기 뇌 상태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 비즈라이브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저희 사업하신 분들 있겠지만 저희만 알고 있지 다른 분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좀 많이 알려서 치매 안 걸릴 수 있도록 뇌파 검사 해서 훈련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저희 누르화문의 신뢰성은 미국에서 최초로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 제품이자 신뢰도와 타동도가 입증되어 의료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라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몇 프로가 같습니까? 91.6%가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정신과학연구소가 진행을 했습니다. 요 수천만 원대 제품하고 저희 제품하고 91.6%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믿을 수 있냐? 니네 얘기 아니냐는데 대덕연구단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하고 일본 뇌과학부에서 이미 저희 걸 신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91% 같다 하고 뇌파 측정해서 이렇게 7Hz 나오면 한국한의학연구원 그 다음에 저희 100만 건 빅데이터가 뇌파 신호가 7.5면 치매 위험으로 분류한다는 뇌과학적 자료가 있으니까 빨리 훈련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편의 임상 논문을 보겠습니다. 세 편 모두 저희 회사 뉴로하모니 제품을 활용했고요.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 정상 노인의 작업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2018년도에 나왔고요.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5주 했습니다. 주 2회씩 30분. 총 몇 회 했습니까? 10번 하고 논문을 냈습니다. 훈련은 숟가락 구부리기 뇌이완, 활쏘기 집중력, 자동차 게임 뇌이완, 그 다음 사고력, 칠근놀이 있죠? 네, 30분씩 했고요. 두 번째는 8주 했습니다. 그런데 주 1회 했습니다. 주 1회. 그리고 당연히 주 1회 8주 했으니까 총 몇 회 했습니까? 8번 했습니다. 훈련은 숟가락 구부리기 뇌이완, 활쏘기 집중력, 그 다음 자동차 게임 뇌이완 했습니다. 요 차이는 사고력이 하나 더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요 논문도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바이오 피드백 훈련에 따른 뇌파 변화 2010년도 대한물리의학회지에서 발표했고요. 4주 했습니다. 주 5회 했고요. 30분씩 했습니다. 훈련은 뇌이완, 숟가락 구부리기 하고 집중력 활쏘기 훈련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흡 훈련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력 훈련도 빠져 있습니다. 특히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은 정상 노인들이고요. 3번은 치매 노인입니다. 치매 노인들은 기억력 훈련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1번, 2번 이 논문은 기억력 훈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흡 훈련 빠져 있고 기억력 훈련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1회 했습니다. 그다음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80대 이상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다시 논문을 써야겠다. 뉴로피드백 훈련이 정상 노인과 치매 노인들 했을 때 주 5회씩 1시간씩 아니면 2시간씩 호흡, 뇌이완, 집중력, 기억력, 뇌건강, 자운의 균형 훈련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까? 저는 이 생각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의사분께서 뉴로피드백 효과 없다는 논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으로 했는지, 그 제품이 어떤 뇌파 조절 기법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주 몇 회 했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몇 분 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그냥 뉴로피드백 효과 없었다는 논문, 여러분 5주, 8주, 5주입니다, 여러분. 6달, 1년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임상 논문 3편에서 발표를 합니다. 5주만 하더라도, 8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위에 뉴로피드백 훈련을 갖고 정상 노인이든 치매 노인이든 논문을 쓰겠다는 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한 3달 잡고요. 한 6개월 잡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부터 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 정상 노인의 작업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심리학,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열다에서 부산대학교 홍창희 교수님과 이근영 요 발표 논문 쓰신 분께서 내신 자료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연령을 보겠습니다. 81세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이 있고요. 가성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이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을 2개로 나눴는데 여긴 한 거고 이쪽은 전극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훈련을 가짜로 한 집단이죠. 근데 연령대가 80세 중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소속 65세 이상 노인 24명 연구 신청을 했고요. 면담 및 선별검사 실시 후 인지장애가 없는 정상 노인 21명을 선정했고요. 선별 도구는 KMMS 건강선별 기준으로 했고요. 뉴로피드백 집단과 가성 뉴로피드백 집단 9명, 10명을 했고요. 사전검사, 기억력검사, 뇌파검사 했고요. 뉴로피드백 훈련 10회, 주위에 5주간 훈련했고 전극 단지를 전기 테이프에 처리한 후에 우리 뉴로하모니 그 전극을 테이프로 처리해가지고 가짜로 훈련시킨 집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검사했고 추수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뉴로피드백 뇌파 측정 기계는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하드웨어 장비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용되었고 여기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같은 그라스 시스템과 측정된 뇌파 값이 92% 상반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훈련 구성은 주 2회 30분, 총 10회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을만 하냐 하시면 이 얘기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최초로 뇌파 측정기를 만들고 미국 의료기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그라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95% 같다. 네.
예,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 이제 실시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주일 2회씩 5주간 총 10회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을 위해 동일한 노트북 4대를 구비해서 훈련을 사용하였고 노트북 크기 읽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캡처했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훈련자 모두 한국정신과학연구소 뇌교육사 훈련을 받았으며 2년의 훈련 경력이 있고 훈련 전 참가자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5분간 연구자와 편안히 대화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명의 훈련자는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참가자를 돕고 참가자 옆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시청과 피드백을 설명하고 참가자가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독려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동안 참가자들이 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매 회기에 훈련이 끝난 후 참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철저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이제 뉴로 피드백 훈련 후에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로 피드백 집단이 있고 가성 뉴로 피드백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 3편은 그 단톡방에 끝나는 대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뭐냐 보겠습니다. 노인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반적인 인지 기능, 즉 시간, 장소, 진압력, 기억 등록과 기억 회상, 주의 집중과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및 시공간 구성 능력을 측정하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이거 검사하는 거죠. 했을 때 뉴로 피드백이 사전 24에서 사후 24.67 이거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뉴로 피드백을 하지 않은 집단은 25.20에서 25.10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즉 뉴로 피드백 훈련이 정신 상태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 표시입니다. 요 하늘색이 뉴로 피드백 집단이고요. 가성 뉴로 피드백 집단이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5주 때 이렇게 내려가죠. 정신 상태가 뉴로 피드백 집단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음 서울 언어학습 검사 즉각 해상편입니다. 서울 언어학습 검사는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즉각 해상 보겠습니다. 네. 뉴로 피드백 집단은 사전에 12.67, 사후에서는 13.44로 증가를 하죠. 하지만 가성 뉴로 피드백 집단은 12.70에서 11.80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뉴로 피드백 집단이 즉각 회상에 대해서 5주만 훈련해도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인 회상 검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내는 거죠. 네, 했을 때 정반응, 있는 것을 있다고 할 것이냐, 정부정, 없는 것을 없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응에서는 사전에 7.67에서 8.33, 정부정에서는 10.22에서 10.22, 정반응, 가성은 7.9에서 8점, 가성은 9.9에서 8.30에서 뉴로 피드백 집단이 재인 회상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점수가 다 올라갔죠, 여러분. 그죠? 여기는 똑같고요. 총점에서 플러스 가성 뉴로 피드백 집단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인 회상 정부정에서는 뉴로 피드백 집단이 유지하고 있고, 총점에서는 뉴로 피드백 집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외우기 검사입니다. 숫자 외우기 검사도 뉴로 피드백 집단 5.45에서 6.33,
예, 숫자 바로 따라하기도 3.56에서 4.000,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도 1.89에서 2.33, 숫자 외우기 점수차도 1.67에서 1.67. 예, 여긴 변함이 없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 누르피드백 훈련을 사전과 사후로 했을 때 예, 숫자 외우기가 더 좋아졌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집단은 뭐냐? 예, 가성 6.60에서 6으로 가고 3.60에서 3.5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3에서 2.5. 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뇌파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타 대 SMR 비율. 저희 GGS에 나오는 거죠. 이 세타 대 SMR 비율은 낮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세타가 무슨 파입니까? 노화되는 뇌파고요. SMR은 각성되는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되는 뇌파가 줄어들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사전에 뉴로피드백 집단은 4.38, 4.28에서 3.24, 3.07, 4대 1에서 3대 1로 줄어드는 게 보였고요. 가성 뉴로피드백 집단은 거의 변화가 없고 더 3.7에서 3.1 더 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 표에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베타파 변화입니다. 예, 베타파는 활성되는 뇌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 집단은 5.36에서 5.38에서 7, 7.35로 뇌가 활성화됐고요. 가성 뉴로피드백 집단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네. 즉 뉴로피드백 집단이 예, 모든 분야에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단 5주만 훈련해도 이런 효과가 있었다. 예, 이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파와 SM알파 뉴로피드백 훈련, 예, 알파파도 훈련시키고 SM알파도 훈련시키고 했을 때 인지 기능과 예,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봅니다. 예, 전의 논문은 주로 이제 인지 기능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에는 정서 부분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두 논문의 공통점은 다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나왔고요. 지도 교수님은 홍창희 교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에게 인지 기능 했으니 이번엔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해보자 해서 효과를 이제 논문을 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나이대는 78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알파파의 변화. 예. 3.68에서 4.63 알파파 훈련 집단이고 SM알파 훈련 집단도 3.89에서 4.54로 좋아집니다. 알파파라는 것이 안정된 뇌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SM알파는 각성된 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안정되고 깨워진다는 얘기죠. 좋은 사후 효과를 냈는데 가성 뉴로피드백 집단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우반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파가 빨강색이고요. 파랑색이 SM알파고요. 요 녹색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죠. 즉 여러분들이 뉴로피드백을 하면은 뇌가 안정되고 뇌가 깨우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지 않은 집단은 계속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SM알파 비율 보겠습니다. 알파파 훈련해도 SM알파 비율이 2.27에서 3.08로 올라가고요. 예, 2.26에서 3.1로 올라가는데 뉴로피드백 하지 않은 집단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여기도 우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은 집단은 3.01에서 2.78로 내려가고요. 한 집단은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억력 검사입니다. 기억력, 단기 기억력 검사, 단어 즉각 회상, 단어 지연 회상, 단어 재인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 후 전후 단어 기억력 검사 점수 변화 봤을 때 즉각 회상 알파파 11.25에서 16.25, SM알파 훈련 12.50에서 16.29,
가성 뉴로페 집단도 올라갑니다. 네, 열심히 따져봤겠죠. 네, 지연해상도 2.83에서 4.58, 2.7에서 5.07이고 가성 뉴로페 집단도 2.5에서 2.8인데 이 변화되는 양이요. 여기 벌써 알파파 즉각 예상은 5 정도 올라가고 여기도 4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 2 올라갔고요. 지연 예상도 2 정도 올라갔고 2.5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 거의 뭐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단어 제인 해상도 17.9에서 19.09, 10.29에서 18.43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요 가성 집단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 외우기 검사도 보겠습니다. 숫자 바로 및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훈련입니다.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를 7개 딱 알려드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로피드 훈련 하기 전과 한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4.42, 4.42에서 5.27 올라갔고 SML파 훈련 집단도 4.57에서 5.43 올라갔는데 하지 않은 집단은 마이너스가 났다.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3.17, 4.98 올라갔고 3.79에서 4.29 올라갔고요. 하지 않은 집단은 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스트록 검사, 색깔 맞추는 게임이죠. 저희 엠백에도 있습니다. 엠백이 아니고 참 코고트론에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거 비교했을 때도 색깔 읽기 정반응, 색깔 읽기 오반응 봤을 때도 정반응은 올라가야겠죠. 알파파 훈련 집단 26.20에서 32.50으로, SNL파 훈련 집단 27.67에서 34.75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가성 뉴로페 집단은 2점밖에 안 올라갔고요. O 반응은 내려가야 정상이죠. O 반응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파 SMR 집단 이렇게 내려갔는데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은 더 오류가 가짜로 가성으로 뉴로피드백 훈련한 집단은 2.4에서 3.44로 더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정서 변화입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인지 기능이었다면 요 정서, 노인 불안이 뉴로피드백 훈련하기 전과 한 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 사후. 불안 점수는 내려가야 정상이죠. 그렇죠? 이 결과는 한국판 노인 불안도구 KGA라는 것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알파파 훈련 집단은 4.33에서 1.33으로, SM알파 훈련 집단은 4.93에서 3.71로, 역시 불안 점수는 알파파 훈련 집단이 훨씬 더 가라앉게 되고요. 요 뉴로피드백 하지 않은 집단은 불안 점수가 더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 우울증입니다. 우울. 한국판 노인 우울 검사 축약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파파 훈련 집단은 4.33에서 2.67로 우울감이 감소했고요. SM알파 훈련 집단도 4.0에서 3.29로 가라앉았고요. 훈련하지 않은 집단은 2.64에서 2.36으로 조금밖에 안 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는 알파파 훈련 집단이 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논문은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 기능과 정서 이쪽 관련한 논문이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약물의 사용 없이 비침습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침습이라는 것은 피부를 뚫지 않는 방법으로 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훈련법으로 두뇌 기능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승원 교수님이 덕성여대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줄은
계속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훈련법, 뇌를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훈련법 물어보시면 주변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약물 없이 피부를 뚫지 않고, 그러니까 뇌를 열지 않고 막 바늘 꽂지 않고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훈련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뇌의 기능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뉴로피드백 훈련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약 먹고 있죠. 예,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안타깝죠. 아울러 뉴로피드백 훈련 후 추수검사 실시했을 때 훈련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근영 2016년도에 발표했고요. 노인들의 정서와 관련된 정신장애를 치료하는데 다소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료에 흥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을 사용한 접근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겁니다. 네.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아셔야 할 것은 이 세 줄 같습니다. 예, 약물 사용 없이 예, 비침습적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예, 두뇌 기능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뉴로피드백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네, 제 능력이 부족하고요. 예, 하여튼 뭐 시간은 많이 있고 예,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알려서 대한민국 분들 치매 안 걸리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싸움 나지 않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치매 노인들의 바이오 피드백 훈련에 따른 뇌파 변화 2010년도 대한물리의학회지 발표를 보겠습니다. 네, 물리치료과에서 예, 내 논문이고요. 연구 방법 보겠습니다. 구미 요양병원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8월 4주 동안 실시했습니다. 4주입니다, 여러분. 뇌파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받는 실험군 5명, 대조군 5명을 무작위로 배당하여 4주간 주 5회 30분씩 훈련시켰고요.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이렇게 했고 훈련 제품은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뉴로피드백 시스템 훈련 실시했고 실시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라스 시스템과 미국 최초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와 비교했을 때 91.6% 같다. 이 이유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 방법인 내용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여기만 보겠습니다. 훈련 방법은 이완 훈련으로 컵 만들기 게임을 실시했고 저희 뇌이완 프로그램 중에 2단계입니다. 두 번째 주의력 훈련으로 활 쏘기 게임을 실시하였다. 예, 제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훈련 모드가 없습니다. 훈련 모드가 나와 있지 않고 컵 만들기 게임을 실시했고 두 번째는 주의력 훈련. 이게 주의력 모드인지 주의력을 발달시키는 훈련으로 활 쏘기 게임을 했는지 제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2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컵 만들기 요 게임이 나오고 활 쏘기 게임이 나오고 훈련 시간을 각 게임당 12분으로 선정할 이유는 최적의 훈련 시간을 갖기 위해 사전 연구를 실시한 결과 뇌파 상태가 훈련 후 6분 정도가 지나면 변화가 되고 10분 정도가 되면 변화된 뇌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4년도 논문을 했고요. 결국은 긴장 이완 12분, 집중력 12분, 게임 간 휴식은 2분 해서 결국은
30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 훈련 모드 중에 집중력 훈련 모드로 했는지 알파파로 했는지 논문에서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후 뇌파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계 분석. 각 그룹 뇌파 전후 비교입니다. 그랬을 때 익스페리먼트에서 실험 집단, 대조 집단, 실험 집단만 보겠습니다. 나이대는 이제 82세, 83세 했고요. 세타파 보겠습니다. 세타파 3.26에서 3.21로 세타파, 노화뇌파, 서파, 수면뇌파, 뇌를 노화시키는 뇌파가 3.26에서 3.21로 여기 이제 변화값이 0.05면 인정한다고 했는데 3.26에서 3.21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대조 집단은 이 세타파가 3.24에서 3.25로 올라갔습니다. 즉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이 이 세타파를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치매 뇌파가 세타파지 않습니까? 그 세타파를 감소시켰다. 즉, 치매 노인의 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슬로우 알파파 4.6배에서 4.74 알파파가 증가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 다음 알파파 3.9에서 4.01로 알파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죠. 여러분 알파파라는 것은 이런 얘기까지 하나 8에서 10일 1초에 8에서 10일 즉 정상 뇌파를 얘기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뇌파가 증가하고 있다. 즉 정상 뇌파가 증가하고 있고 치매 뇌파가 감소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요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이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대조 집단은 어떠냐? 세타파가 늘어나고 있고요. 3.24에서 3.6으로 치매 뇌파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 슬로우 뇌파는 슬로우 알파파는 증가하고 있는데 요 미들 알파파 4.0에서 4.0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네. 그 다음 SM 알파 여기 내려갔고요. 그 다음 로우 베타파 똑같고요. 하이 베타파가 하나 증가했고요. 이쪽 부분 보겠습니다. 컨트롤 집단 2.24 똑같고요. 1.6에서 1.4 줄어들었고 하이 베타파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요 4주간의 치매 노인들의 바이오 피드백 훈련에 따른 뇌파 변화했을 때 훈련 모드는 알파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타파로 훈련시키진 않았을 거고 알파파로 훈련시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로피드백 훈련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의 차이는 뭐냐? 뉴로피드백 한 집단이 치매 뇌파, 세타파가 줄어들었고 알파파는 증가했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들에게 4주 동안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실시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실시한 그룹에서 알파파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세타파가 감소했다는 것을 제가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뺀 것 같습니다. 어쨌든